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계속합니다. 네. 동희야,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저압 옥내 배선 공사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공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저압 옥내 배선 공사는 그 전에 오빠가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오빠가 이거 갖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도 이끌어가고 동희는 더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 오늘 이제 공사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거야. 애자 사용 배선 공사라는 것과 합성 수지대 몰드 배선 공사, 그리고 합성 수지관 배선 공사. 말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딱 보면 다를 거야. 그리고 이게 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되게 많아. 그치.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찍은 사진을 토대로 설명을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기가 좋을 거야. 그래. 자, 사진을 먼저 잘 보면서 이게 무슨 공사인지 잘 배우자. 처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게 바로 애자 사용 배선 공사야. 애자라는 것을 사용을 한 건데 이 애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절연도 되고 난연이란 거는 불에 잘 안 타는 걸 말해. 그리고 내수성, 물 같은 것에 이렇게 잘 버티는 그런 성질을 말하거든.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애자라고 하는데 그 재질은 보통 이제 사기로 된 게 되게 많아. 사기가 뭔지 알아? 그냥 우리 그릇. 맞아. 사기 그릇 할 때, 세라믹 같은 거, 도자기의 원료 같은 건데, 그런 애자를 이용을 하되, 애자의 전선을 이렇게 지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전선을 이렇게 말 수도 있고, 그 애자를 통해서 전선을 지나가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선이 조영제 기타 물질에 접촉할 우려가 없이 배선한다는데, 조영제라는 것이 앞으로 설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미리 말을 한다면 어떤 건축 같은 거에 구조물 같은 걸 이야기를 해. 벽이 있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벽이 될 수도 있고 천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그냥 조형제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 그래. 그런 곳에 우리가 결국 배선을 할 때 쓰는 건데 자, 먼저 이 사진을 보자. 이거 우리 시골 할머니네 집에 있는 건데 이게 애자야, 이 흰색이. 그래서 이거는 사기와 똑같은 재질이라서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애자도 깨져. 근데 이 애자를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감겨 있어. 이렇게 감겨 놨다는 게 그냥 감아 놓은 게 아니라 고정을 시키고자. 그러니까 애자 생긴새가 지금 이 사진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장고 모양으로 이렇게 속이 쏙 들어가 있고 이렇게 속이 쏙 들어가서 이렇게 원통.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사 같은 걸 딱 꽂게 돼 있어 갖고 이게 이제 뭐 이게 한 바퀴를 돌렸지만은 뭐 많이 가면서 근데 좋지는 않아. 이게 코일과 같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방법인 거고 그리고 이 오른쪽의 사진 같은 경우는 오빠가 한 4년 전인가 저쪽 그 분당 쪽에 그 터널 공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새로 터널을 뚫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터널을 좀 개량하는 과정에서 임시 조명을 달 때 그 조명선에서 오빠가 찍은 거거든. 이게 조명이 아니라 애자야.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등 같은 게 막 달려 있는데 그 선을 쭉쭉 터널 안에서 늘려야 하잖아. 근데 고정을 시킬 때 이렇게 애자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에다가도 비슷하게 이렇게 똘 말아갖고 쭉쭉 가는 거야. 이제 애자가 대충 뭔 줄 알았지? 그렇다면은 이제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애자 사용 공사에서는 케이블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케이블 자체는 기본적으로 두꺼워. 시스도 있고 안에 게재물도 있어서 쉽게 꺾이지가 않아. 근데 봐봐. 애자 사용 공사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다 한 바퀴씩 돌리고 있잖아. 케이블은 이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절연전선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이런 전선 있잖아. 연동선으로 된 거. 근데 또 조건이 있어.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하는 OW 전선. 이건 원래 근데 저압 옥내 배선 공사에서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전봇대에서 각 집에 인입구로 보낼 때 쓰는 선이거든. 보통 이제 2가닥에 2개연, 3가닥에 3개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써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전선의 이격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돼. 이격거리라는 것, 이 이격이라는 단어가 혹시 동의는 뭔지 알까? 네, 약간 응. 몰라. 잘 모르겠지. 이게 사실 전기가 그런 게 있어.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온 한자어를 그대로 우리가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격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서로 떨어지게 하는 거리. 맞아. 경리가 생각났어. 맞아.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격을 거꾸로 하면 격리네. 전선끼리 서로 너무 붙어 있으면은 합선 같은 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뜨려라. 그게 이격거리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야 되나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바로 이격거리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어. 이걸 이제 저합과 고합으로 나누는데, 저합의 경우에는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을 떨어뜨려라. 그렇게 멀리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2.5cm 이상, 400V를 초과한 경우에는 4.5cm 이상, 그리고 건조할 때는 2.5 이상 이랬는데, 사용 전압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회로 내에서 가장 최고 전압이라 그랬잖아. 그게 이제 좀 전압이 낮다 싶은 400V. 보통 우리 집이 다 이 정도야. 집에나 뭐 이런 데는 2.5cm 이상이라는 거는,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 자, 이거 보면은 이 나무판에다가 우리가 애자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끌었잖아. 그럼 이 나무판이 조영제가 되는 거야. 이 조영제와 이 전선 사이의 거리를 2.5cm 이상 두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 선과 선 사이를 6cm 이상 두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리고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 윗면 또는 옆면에 할 경우 2m 이하로 하라. 그리고 400필터 초과를 할 경우 조영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6m 이하로 하는 거는, 이건 지금 우리가 애자가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또 쭉 가다 보면은 또 한 쌍이 있을 거 아니야. 고정을 시키니까. 그거를 이제 2m 이하로 하라. 그런 이야기인 거고, 400V를 초과한 경우 조영제, 그러니까 벽이나 천장 같은 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라 이런 거고, 고압 같은 경우에는 전선 상호 간에는 좀 더 떨어뜨리는 거지. 8cm 이상. 그리고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도 5cm 이상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 약전류 전선 및 가스관 등 간의 접근 조차 시의 이격거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격거리는 떨어뜨리는 거랬잖아. 근데 이제 그 가스관과 전선이 같이 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는 이제 가스관과 전선이 10cm 이상, 저압일 때는 그렇게 떨어뜨리라는 얘기고, 고압일 때는 15cm 이상. 그런데 나전선일 경우, 이 나전선은 피복이 없는 전선인데, 나전선은 애자 사용 배선 공사가 가능해. 그때는 아예 30cm 이상,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뜨려라 이런 이야기고, 이제 가스관이 아니라 가스 계량기 혹은 이 한정 계량기라고 하는 전력량계, 뭐 개폐기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60cm 이상 떨어뜨려라. 이게 애자 사용 배선 공사라서 이것을 달달달 외우면 좋겠지만은, 대략 이제 어떤 공사인지 알아보고 나서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좀 외우기가 쉽겠지. 자, 그 다음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 합성수지 몰드 배선 공사. 합성수지 몰드라는 거 동의는 처음 들어보지? 몰드가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선이 숨겨져 있는 그런 거구나. 몰드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몰드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 쫄대라고 알아? 아, 저번에 우리 그 전선 가리려고. 그치.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오빠가 뭐 밥통 전선 빼준다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 이 쫄대라는 것이 몰드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쫄대의 재질이 합성수지제로 돼 있어서 그걸로 만들어진 몰드다 그런 거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쫄대라는 말보다도 일본말을 많이 쓰셔서 기질이라고 하시더라고. 나는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는데 기질이라 하면 알아듣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게 바로 이제 오빠가 몇 년 전에 그 아버지랑 같이 이게 성남에 있는 어느 양조장 합성수지 몰드 배선 공사를 실제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레벨이란 걸 이용해서 수평 수직 딱딱 맞춰가서 깔끔하게 이렇게 한 건데, 바로 여기에 쓰이는 것이 흰색 몰드, 즉 쫄대를 이렇게 달아서 이 안에다가 세 가닥의 선씩 넣었어. 전원선 두 가닥에 접지선까지. 그래갖고 이렇게 딱딱 설치를 한 건데, 이런 공사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전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전기 배선 공사 중에 가장 간단한 거일 수도 있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할 수 있냐면,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해라 이 얘기인데,
전개된 장소라는 것은 탁 트인 장소야. 지금 오빠 이 양조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벽에 딱 붙였지만 여기가 탁 트였잖아. 그러니까 어디 뭐 천정 속이나 이런 데 하지 말란 말이야. 천정 속에 어떻게 근데 또 몰드를 넣고 그래 힘들지. 그리고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라는 거는 이제 은폐 장소라는 건 숨겨져 있는 장소인데 이 숨겨져 있더라도 뭐 이제 뚜껑 같은 걸 통해서 여기를 딱 들어가서 사람의 손이나 얼굴이 들어갈 수 있게 어떤 점검구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점검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 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건조한 장소에 한해서 시설하라는 거는 그 사우나 같이 습기가 많은 데에 있으면은 안 그래도 누전 위험이 있는데 이 합성수지 몰드 즉 쫄대 특성상 습기에 취약해. 점착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기껏 배선을 했는데 흐트러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데는 하지 마라 이런 거고 사용 전압 즉 회로상에서의 가장 높은 전압도 400V 이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인 220V나 380V 모두 사용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몰드의 구성 및 구비 조건. 몰드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최소 2mm 이상 합성수지 아까 말했지. 그리고 베이스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긴데 실제로 우리가 이 몰드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딱 홈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 예를 들면은 빨간 선 여기에다가 파란 선 이렇게 넣고 나면은 이 뚜껑이 또 딱 있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던데 이 홈끼리 서로 딱 맞으면은 힘만 좀만 탁 하고 들어가거든.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2mm 이상. 그러니까 이 두께가 2m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몰드의 홈의 폭 및 깊이 같은 경우가 이 전체적인 이게 바로 3.5cm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 접촉하지 않을 경우에 좀 더 여유를 둬서 5cm 이하로 이렇게 하라 이 얘기고. 그래. 이걸 또 역시나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돼. 그 대신 역시나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하는 OW는 제외. 웬만한 그 옥내용 배선공사는 거의 OW는 제외한다고 보면 돼. 애초에 OW가 5개용이니까. 그리고 몰드 안에서는 전선의 접촉적이 없을 것.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오빠가 이렇게 시공을 했는 그 몰드 안에 이렇게 전선이 쭉 가잖아. 근데 이제 이럴 경우가 있어. 시공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선이 안 오네. 여기 콘센트를 달아야 되는데 그럼 이 콘센트부터 다시 선을 따서 여기에다가 서로 접촉점을 만들어서 결선을 하면 되겠다. 그게 안 돼. 이거는 비단 몰드 배선공사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올 전선관 공사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럴 때는 과감하게 짧은 선을 제거하고 다시 선을 길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콘센트까지 오게 해줘야 돼. 그래. 되게 사소한 건데 오빠도 이렇게 현장 나가서 다른 분들이 하신 거 보면은 그냥 중간에서 연결하는 경우도 왕왕 봐. 그 부분이 절연이 약해서 전기 사고 시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거든. 이제 우리 동이는 오빠랑 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것이 주의사항이라는 걸 잘 알아. 그래.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배선 공사라고 할 수 있는 합성 수지간 배선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좀 양은 많은데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자. 앞서 우리가 공부한 건 합성 수지 몰드 공사였잖아. 이제는 그게 아니라 관이야, 관. 합성 수지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PVC가 되는 거고 관이라는 거는 영어로 파이프가 되겠지. 결국에는 전선을 넣긴 넣는데 앞서 말했던 몰드, 즉 쫄대가 아니라 파이프 안에 넣는 걸로써 이 사진을 봐보자. 그래.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검은색에 이렇게 딱 파이프가 돼 있잖아. 이 안에다 전선을 넣는 거야. 그게 아니면 이렇게 주름감 같은 게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집 같은데 안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런 전선관들이 다 있어. 이거는 비단 요즘 지어지는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지어진 집도 그렇게 돼 있고 더 예전에 지어진 막 금속관을 쓴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로 지어진 집들은 이런 합성수지관 배관이 돼 있는 데가 많고 요즘 지어지는 건축물 가운데도 합성수지관을 여전히 많이 사용해.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전봇대가 없는 지역을 지중지역이라 그랬잖아. 그 지중지역 같은 경우에도 땅 속에 전선을 묻을 때 그냥 단순히 전선을 묻는 게 아니라 굵은 케이블을 묻고 거기에다가도 또 이 합성수지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ELP관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여 아래쪽에 사진에 있는 그 주름관 같은 거는 그런 것을 묻어가지고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 어쨌든 이 공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지만은 하나하나 차분히 보자.
먼저 합성 수지관 공사를 할 때의 특징. 자, 장점이 뭐냐면은 합성 수지관 자체가 무게가 가벼워. 금속관 같이 철제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강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이 쉬워. 당연하지. 응? 무거운 거 들면서 뭘 공사하라고는 허리 나갈 수도 있고 어깨 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 플라스틱이라서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시공이 쉽고 그리고 관 자체가 절연무늬로 누전의 우려가 없어. 이거는 당연하지.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자체가 도전체, 즉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잖아. 근데 이 플라스틱은 전류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누전이 되더라도 뭐 큰 사고 같은 게 나지가 않지. 그리고 내식성이 크므로 약품 등의 부식의 우려가 적어. 내식성이라는 건 뭐야? 부식하는 것으로부터 강한 정도잖아.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건 알다시피 쉽게 썩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식성이 강하고 뭐 화학약품 이런 걸로부터도 부식의 우려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단점이 있어. 앞서 말했던 금속관 같은 경우는 무게도 무겁고 시공도 어렵고 관 자체도 절연물이 아니라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데 실제로 금속관은 그만큼 또 튼튼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위로 그 합성수지관 같은 경우는 자를 수가 있다면 금속관은 가위로 절대 못 잘라. 최소한 그라인더 같은 걸 이용해서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합성수지관 같은 경우는 기계적 강도가 약해.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외상을 받을 우려가 크다 이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럴 경우에 극단적인 거지만은 뭐 자동차 같은 중량물이 합성수지관을 빡 밟고 지나가면 그 합성수지관이 깨질 수가 있어. 근데 금속관은 안 깨질 거란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작용이 커서 고온이나 저온 등에서 파열될 우려가 크다. 이게 뭐냐면은 신축작용이라는 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그 성질을 말하거든. 이 플라스틱 성질 특성상 고온이나 저온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게 보여. 실제로도 그 대표적인 게 날씨가 매우 더운 날 플라스틱 같은 거 보면 좀 흐물흐물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약해진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 뭐 플라스틱 열 가까이 놔봐 막 녹잖아.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파열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고 자 이번에는 이 그림을 보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이가 처음 보는 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집에도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가스렌지 밸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현장 딱 나오면 바로 보일 거야. 보통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팔각 아웃렛 박스라고 써 있는 게 천정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제 조명선도 빠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회로가 막 병렬로 쪼개지기도 하고 막 서로 막 엮여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교통에 무슨 사거리 같이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나온 것이 이제 이렇게 뭐 두 가닥의 선이 있고 뭐 그러면은 여기에 딱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뭐 스위치 정도만 딱 있겠지. 그리고 그 스위치 벽을 열어보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안에 딱 뭐 합성 수지관도 있고 그리고 이걸 고정시키기 위한 새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커플링이야. 커플링이라는 거 우리 동의는 다른 거 생각했지. 아니야. 뭐지? 무슨 접속 연결하는 거라 그랬어. 정확하네. 보통 여성분들한테 커플링이 뭐냐 그러면 커플끼리 사는 반지요 이럴 줄 알았더니 점점 전기 기능사가 돼가는구나. 커플링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커플이라는 게 하나와 하나가 만나 둘이 되는 거잖아. 그런 거고 실제로 오빠도 현장에서 커플링 엄청 많이 만져. 그래서 아버지한테 커플링 몇 개 좀 갖다 줘요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끊어져 있는 전선관을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막 그래. 실제로 오빠는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눈에 익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 보고 또 이게 뭐단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런 걸 알아두고 자 그래서 이런 배선 부속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웃트랩 박스라고 하는 게 배관 도중에 조명기구나 콘센트 전멸기 등을 공급하는 전로 배관에 인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박스라고 하는데 방금 말했듯이 그 도로로 말하면은 사거리 그리고 뭐 기차나 전철역으로 말하면 환승역 같이 이곳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결선도 하고 또 여기에서 뭐 조명선 같은 거 빼기도 하고 하는 거라서 실제로 누전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이 아웃트랩 박스 속에 있는 전선을 하나하나 풀러가지고 어디에 누전이 났나 이렇게 보기로 해.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아웃트랙이라는 말 대신 그냥 아웃렛 박스 이렇게 많이도 하고 그러고 스위치 박스라는 것은 스위치 자체가 우리 눈에는 그냥 이렇게 똑딱이식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깊숙하게 이렇게 네모 상자로 돼 있어. 그래갖고 그 안에서 이제 회로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비슷하게 이제 승합 박스라고 하는 거는 콘센트를 넣는 걸로써 실제로 스위치 박스보다 깊이가 좀 더 깊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커넥터 관과 박스를 접속하기 위한 것 1호 2호가 있다 이 얘긴데
커넥터라는 거는 여기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오빠가 그 그림으로 표기하면은 지금 이게 아울렛 박스잖아. 아울렛 박스와 관을 서로 연결하는 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한 거. 이 부분이 다 커넥터야. 커넥터. 커넥션이라는 말 들어봤지? 커넥션 들어봤는데 커넥션이 우리말로 뭐야? 뭐더라? 연결. 연결을 말해. 그러니까 커넥터랑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하겠지. 그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커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아울렛 박스와 전선관이 아니라 전선관끼리 서로 연결해 주는 거. 지금 이런 용어 같은 건 진짜 실무에서 공사에서 다 쓰는 말이야. 그냥 이게 이론으로만 배운다가 아니라. 그리고 노멀 밴드라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배관을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직각으로 구부러진다는 거는 이제 90도의 각도로 구부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하게 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심하게 기울어지는 곳에서 관 상호간의 접속을 위한 거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그림에서 바로 이 부분 같은 데 해당하는 게 90도로 이렇게 휘잖아.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애초에 구부러지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본래 관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돼 있는데 여기를 서로 구부려서 딱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다 싶으면은 애초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바로 이렇게 직각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이용을 한다 생각하면 되겠고, 부싱이라는 것은 배관 공사 시 관 끝단을 부착해서 전선의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선이 바로 이 지점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그때 쥐꼬리 접속 같은 걸 이용해서 전선의 끝을 딱 처리를 한댔잖아. 그렇다면은 이 전선관의 끝부분을 처리를 할 때는 바로 이 부싱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선의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다 이제 또 덮는 것이 바로 엔드러스 캡이라 해서, 이건 이제 일본말로 우에사라 그래 많이들. 그래서 이 그 끝부분에 설치를 한다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제 수분 같은 게 그 끝부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런 거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 그런 게 있고, 터미널 캡이라는 것은 배관 공사 시 금속관이나 합성 수지관으로부터 전선을 뽑아 전동기 단자 부분에 접속할 때 전선 보호를 위해 관 끝에 설치하는 건데, 이게 그 지난번에 오빠랑 강의할 때 얘기했던 그 터미널 러그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도체가 딱 있는데, 이것을 터미널 캡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고리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다 압착 단자를 꾹 찔러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딱 고리 형태로 돼 있어서 나사를 이렇게 딱 박고 튼튼하게, 그래서 접촉 불량 같은 것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전선 끝부분이 여기 터미널 로고 안에 확실히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삐져나온 선이 없어갖고 전선도 이렇게 보호가 돼. 결국에는 이 작업을 안 하면 접촉 불량으로 해서 화재 위험이 있거든. 그걸 막고자 하는 거다 보고. 그리고 합성 수지관 배선 공사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뭐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을 받기 외상을 쉬운 장소를 제외한 모든 전개된 장소, 은폐된 장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이게 뭐냐? 열적 영향. 말했잖아. 합성 수지관 특성상 PVC라서 열을 많이 받으면 변해. 그래서 열적 영향을 받을 때도 안 되고, 기계적 충격은 뭐야? 어떤 무거운 것이 밟고 지나가거나 이러면은 깨지잖아. 그런 것으로부터의 피해를 받을 곳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사용해도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합성 수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그 전선의 굵기 같이 크기나 호칭 같은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 합성 수지관의 크기는 관 안지름, 즉 내경의 크기에 가까운 짝수라고 해갖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면 합성 수지관이 이렇게 딱 있잖아. 이게 원형이란 말이야. 실제로 사진은 약간 우그러져 보이지만은, 그럼 이 원에도 당연히 반지름이 있겠고 지름이 있겠잖아. 이 안쪽의 지름을 가리켜 이제 내경이라 그래. 바깥 지름을 외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지름을 직경이라 하듯이 이 안지름 크기에 가까운 짝수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14mm, 16mm, 22mm, 28mm, 36mm 이런 식으로 있어. 보통 이제 많이 현장에서 쓰는 게 16mm, 22mm, 그리고 좀 굵은 전선이 막 좀 들어간다면 28mm 이렇게 많이 써. 실제로 전기 자재상 가서 16mm 합성 수지관 달라 그러면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리고 합성 수지관의 두께라는 것은 이 지금 이 원형 있잖아. 원형 이 껍데기의 두께를 말해. 그것도 최소 2mm 이상이 되어야 되고, 표준 길이라는 거는
합성 수지관이 딱 구입을 하면 길쭉하게 쭉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게 무한대로 길지는 않고 이렇게 4m마다 끊어져 있는 것이 기본적인 길이라는 거. 지금 오빠가 말한 이 숫자 같은 거 가능한 외웠으면 좋겠어. 이런 거 시험으로 내기 너무 좋아. 자, 그런 걸 알아두고. 자, 그리고 이제 합성 수지관의 배선 공사를 할 때 시설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게. 자, 전선을 선정할 때 마찬가지로 절연 전선 단 OW는 제외. OW가 뭐길래? OW는 5개용 비닐 절연 그치. 전선. 그렇고 전선은 연선이어야 되고 단선일 경우는 10제곱밀리미터 이하도 가능하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둔지 알아? 연선이면은 음. 여러 개가 꼬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한가? 그러기보다는 음. 이 합성 수지관 자체가 이제 그 건물 벽 속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연선이 상대적으로 잘 구부러져. 단선 같은 경우에는 연선보다는 좀 구부러지기가 어려운데 걔도 이제 10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경우는 좀 잘 구부러진데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면은 구부러지지가 않아. 쉽게 말하면 대나무를 생각해봐. 어이구. 대나- 부러지지. 그치, 톡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굵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은 꺾어지지 않고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단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제작도 안 돼. 그런 걸 알아두고 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장이 없으란 거. 이것도 오빠가 아까 그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관 안에 전선이 짧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연결해서 더 하면 되냐? 아니야. 그때는 과감히 짧은 전선을 버리고 새로 길게 해줘야 돼. 그런데 합성수지관이 짧다. 관이 짧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하냐? 이것도 다시 새 걸로 바꾸냐? 아니야. 그때는 짧은 것끼리 서로 연결하고 아까 말했던 커플링을 통해서 그냥 같이 연장해주면 돼. 전선과는 그렇게 중간에 연결을 해도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접속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 차이 잘 알아두고. 그리고 습기나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방습 장치를 하라. 당연하지. 전기랑 뭐 물이랑은 상극. 상극이기 때문에 방습 장치, 즉 물기 같은 거 최대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장치를 하라는 거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합성 수지관을 딱 구매를 하면은 4m 정도 되는 길다란 막대기 형태, 봉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또 빳빳해. 잘 구부러지지가 않아. 근데 이제 뭐 어떤 건물 속이나 이런 데 잘 구부러뜨려야 된댔잖아. 어떻게 구부리냐면 바로 합성 수지관 특성상 열에 약하다 그랬지. 그걸 이용을 하는데 토치램프라는 거. 예전에 오빠가 이제 그 공구 같은 거 설명할 때 토치램프 얘기했잖아. 뭔지 알아. 그걸로 구부리고자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가열을 해주고 나서 천천히 각도를 구부려주면 돼. 힘껏 해버리면은 빵꾸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제로 그래서 이 합성수지관 공사 같은 경우는 까다로워. 불도 써야 되기도 막 하고, 그걸 잘 안 잘려가지고 막 그라인더로 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구부리고자 하는 관 각도가 90도, 즉 직각일 때는 곡률 반지름은 최소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라. 이게 뭐냐면은 앞서 오빠가 이제 그 합성수지관 이렇게 직각일 때는 노멀 밴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노멀 밴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관으로서 이렇게 구부린다. 그러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꺾이는 각도가 이렇게 급하게 꺾이면 안 돼. 아, 왜? 왜 그러냐면은 부러질까봐? 부러지기보다도 일단 전선이 검은색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힘껏 밀어 넣는데 여기서 걸려서 더 이상 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그 철도를 생각하면 알겠지만 기찻길은 그 특성상 커브가 없을수록 기차가 속도를 내기가 좋아. 커브가 심한데 기차가 속도를 내버리면 탈선을 하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보통 이제 그 곡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전선관 공사도 곡률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즉 급격히 꺾인다 하더라도 약간 이 완만하게 그 기준이 뭐냐? 최소한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급격히 꺾이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꺾이게. 즉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팡 꺾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이렇게 꺾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합성수지관을 접속할 때 아까 말했지만 커플링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커플링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토치램프를 이용해서 가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서로 접속할 때 관의 삽입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 참 어려워 설비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다 익숙하게 돼. 지금 이렇게 이제 관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어설프게 연결하면 서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 바깥지름, 앞서 말했지만 외경이란 말이야. 외경이 예를 들어서 3cm 정도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포개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접속할 때. 1.2배 이상이라는 거는 최소한 3.6cm 이상. 지금 이 그림에서도 딱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포개달라 이 얘기야. 그런데 이제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이제 서로 잘 붙게 하려고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이보다 좀 완화가 돼서 0.8배니까 3cm의 외경을 가진 거라면은 2.4cm 이상 꽂아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야. 왜냐하면은 전선관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할 때 허술하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풀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견고하게 접속을 하기 위해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 합성 수지관을 지지하기 위해서 세대를 이용하여 지지하는 경우는 그 거리가 1.5m 이하지만 관끝이나 박스 부분에서는 0.3m 정도에 지지한다. 이 얘기가 뭐냐? 새들 같은 경우 오늘 오빠 열심히 받고 왔는데 이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한쪽 새들만 있고 양쪽 새들도 있는데 오빠 간단하게 그려줄게. 양쪽 새들은 이렇게 딱 생겼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나사를 딱 박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 이게 뭐냐? 자, 전선관이라는 게 이렇게 쑥 지나가잖아. 이걸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오빠는 현장에서 큰 새들 같은 거 왕새들이라 부르고 또 이제 이게 나사를 꼽는 게 한쪽만 있는 것도 있어. 그런 편새들이라 부르는데 이걸 왜 하냐면은 합성 수지관의 지지에 대해서 이제 새들을 이야기했잖아. 이 새들을 지지하는 지지관 간의 거리가 1.5m 이하다. 이 얘기는 실제로 현장 가면 바로 이해가 갈 텐데 오빠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줄게. 그래.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합성 수지관을 그 벽 같은데 노출되게 시공할 때는 좀 이런 게 적용이 돼. 그래가지고 이 검은색이 합성 수지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안에는 이제 뭐 전선이 있겠지. 그리고 뭐 여기 이쪽에는 아까 말했던 아울렛 박스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 끝부분으로부터는 새들을 박는데 오빠가 새들을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줄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새들을 딱 박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자. 이 끝부분에 새들을 박는다 그러면은 전선관 끝으로부터 새들까지 거리를 30cm 정도, 즉 0.3m 정도로 이렇게 두는 것이 규정이다. 이것도 알아두고, 그리고 그 위에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다 새들을 하나 박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들을 박을 때 이 거리가 바로 1.5m 이내로 하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나 그냥 오늘 좀 새들 많이 나가지 않게 아껴야지 해서 뭐 2m마다 하나, 3m마다 하나 뭐 그런 식으로 다는 게 아니라 1.5m마다 하나 이렇게 달아야 돼. 실제로 근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게 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띄엄띄엄 달면은 이 전선관이 처져 보이거나 이렇게 또 실제로도 처질 수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뭔가 좀 허술해 보여. 그래서 그 기준이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합성 수지관 내 전선 단면적, 이게 좀 오빠도 처음 공부할 때는 뭔 소린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도 현장에서 굴러다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 전선을 동일 관내 접속할 경우에는 절연물을 포함한 전체 총 단면적의 31% 이하로 시설을 하라 이 얘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전선관에 대한 구조를 알면은 알다시피 전선관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 단면을 딱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전선을 넣는다. 그런데 서로 다 같은 전선일 수도 있고 다른 전선일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는 뭐 2.5제곱밀리미터 전선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4제곱밀리미터의 전선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서로 다른 거. 자,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줄게. 여기서 지금 오빠가 이제 전선을 담는데 빨간색 전선을 2가닥, 그리고 파란색 전선을 이렇게 6가닥 담는다. 이런다면은 파란색 전선 같은 경우에는 2.5제곱밀리미터 전선,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4제곱밀리미터 전선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전선관 안에 이렇게 전선을 넣었잖아. 근데 이제 이것을 단순히 그 구리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겉에 있는 피복, 즉 비닐 재질까지 모두 이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 전선관 내부에 총 단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즉 그 길이가 어떻게 보냐면은 이 전선관 내부의 단면적이면 대충 이 정도가 되겠지.
이 단면적의 32% 이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절반도 안 되고 반의 반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 32%. 그 정도만 채우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안 갔어, 오빠도. 근데 이 전선관의 단면적을 이렇게 딱 반 나눴다. 그러면 이게 50%잖아. 50%에 또 반을 나눈 기준 정도가 이 정도다. 그러면 이게 25%다. 그러면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수준인 이 정도를 맞춰주는 게 32%고 이 32%는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이용할 경우이고 만약에 여기서 똑같은 4제곱밀리미터나 아니면은 2.5제곱밀리미터의 전선을 넣었을 때는 바로 48%까지 거의 절반까지 이렇게 채워도 된다 이 얘기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겠어? 그 대신 이것도 조건이 있는 게 이때 사용하는 전선 굵기가 10제곱밀리미터 이하일 때야. 그러니까 10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또 이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아. 이해하겠어? 그치. 여기까지 이제 총 오빠가 3가지 전기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 솔직히 좀 신났어. 왜? 오빠가 이런 걸로 먹고 살잖아. 내 직업 얘기하고 내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 동희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들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오빠는 들떠들지만 우리 동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겠어.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은 현장에서 일을 안 하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싶은 게 너무 많은 게 설비야. 그나마 오빠는 이런 데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일을 해서 뭔 소린지 바로바로 알아듣는데 그런 오빠가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어.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냐 수고 많았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